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상사에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우리는 언제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 욕구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할 바에야 차라리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편이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정 욕구를 어떻게 없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관심과 칭찬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정 욕구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시대. 인정 욕구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코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성인도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호의적인 언행이나 태도를 보이면 자신의 방식이 옳았다는 자신감이 생기지요. 이렇듯 자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 여부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풍조가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후배가 상사를 신경 쓰고 눈치를 보지만 최근에는 후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상사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꼰대라는 말이 일상화되면서 꼰대가 되고 싶지 않은 상사들은 후배에게 업무에 대해 충고를 하는 것도 혹시 꼰대처럼 보일까봐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사가 업무 실수에 대해 주의를 주면 후배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달아오릅니다. 상사의 조언을 들은 후배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듯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엉뚱한 반론을 펴니다. 이런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지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지적당하거나 건강하게 충고를 받는 일에 익숙하지 않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버텨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 욕구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다는 심리뿐만 아니라 비판이나 거부처럼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는 심리도 포함합니다. 이는 미움받기 싫다는 심리로도 연결됩니다. 인정 욕구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감정을 숨기고 호의를 베푼다.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사실 그건 나쁜 심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의 정도가 과해지면 자신을 괴롭히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다 떠맡는 자신에게 신물이 난다는 30대 여성 B씨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쉬는 날 외출 계획을 세워놨는데 동료한테 대타로 업무 현장에 나가줄 수 없겠냐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알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내가 왜 나가준다고 했지, 일정이 있다고 말할 걸 하고 자책하면서 자기 혐오에 빠져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동료들과 서먹해지기 싫어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제가 거절하면 혹시나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질까 봐요. 결국 미움받기 싫은 거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제 마음에 솔직해지지 못하는 거고요. 친구에게도 속마음을 터놓지 못한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그런 친구가 없어 외롭다는 하소연도 종종 듣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처럼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한 내담자는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자신감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제 얘기를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못 걸겠어요. 어떤 일을 계기로 즐겁게 수다를 떨어도 되레 불안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재미있어 하는 건지 지루해하지는 않는지 신경이 쓰여서 친구와 있어도 마음껏 즐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좀처럼 절친한 사이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싫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나 억지로 맞춰주려는 사람이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왜 친구인데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억지로 맞춰주려는 걸까요? 왜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식조사에서 70% 이상이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약 80%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덧붙여 70%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답했으며 타인의 평가에 개의치 않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겨우 13%에 불과했습니다. 이로써 타인과 진솔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는 이유도, 사람을 대할 때 소극적으로 변하기 쉬운 이유도 지나친 인정욕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친구란 존재만으로 마음의 안식처이자 힐링이어야 하는 법인데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친구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니 이해가 안 되면서도 그런 친구조차 끊어내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일찍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친구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사실은 집에서 쉬고 싶지만 억지로 같이 가주지요. 친구와 놀러 가기로 했을 때도 자신은 항상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매번 친구가 가고 싶어 하는 곳만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맞추느라 전혀 관심 없는 영화를 보게 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때에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에는 강렬한 인정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권력자가 어떠한 명령을 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정작 업무를 지시한 상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사람의 탓이라고 말해버리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상사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믿음직한 부하 직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인정욕구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직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20대 여성 F씨는 대화 중에 친구의 말이 틀린 것 같아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며 지적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친구의 말을 부정하면서까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는 싫으니 하고 싶은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도 모자라 그렇지라며 뜻하지 않게 공감할 때도 있어 나중에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의 험담을 할 때 속으로는 아니야 알고 보면 좋은 애야라고 생각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험담에 동조하듯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편을 들면 착한 척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동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반론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인정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정욕구에 휘둘리다 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억누르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떠안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조정합니다. 부모님 앞에서의 나와 친구 앞에서의 나가 다른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같은 친구라도 직장 친구 앞에서의 나와 학창시절 친구 앞에서의 나는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상대방에 따라 나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착실하고 어른스러운 나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고 시끄럽게 까부는 나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교 넘치는 나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고 차분하고 믿음직한 나를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에 어울리는 나가 거의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방 또는 무리에 어울리는 캐릭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룹에 따라 캐릭터가 정해져 있으면 자신의 모습 하나하나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편해지지요. 캐릭터의 이미지에 맞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어울린다며 받아들여줍니다. 천진난만한 바보 캐릭터라면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딴소리를 해도 천진난만하다며 넘어가고, 독설 캐릭터라면 직설적으로 말해도 원래 저런 캐릭터라며 눈을 감아줍니다. 진중한 캐릭터라면 무게를 잡아도 비웃는 일 없이 받아들여주지요. 이렇듯 캐릭터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구속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캐릭터에는 상대방 또는 주변의 기대가 깔려 있고 언제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평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입체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지요. 늘 진중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라도 장난기도 많고 때때로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쟤 왜 저래 오늘따라 이상해하며 갸우뚱한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자신의 캐릭터를 유지하기 위해 제동을 걸게 되지요. 늘 밝고 모두를 웃겨주는 사람도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어두운 모습을 보이면 너답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 뻔하므로 축 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억누르고 늘 그렇듯 가벼운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겨줍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정욕구에 지배당하는 한 늘 상대방이 기대하는 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놀러 갈 때도 자신의 의사는 제쳐둔 채 상대방이 가고 싶은 곳을 신경 쓰고, 다 같이 무언가를 할 때도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신경 쓰지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정작 자신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억누르며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눈치라면 일이 바빠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식사는 물론이고 술까지 마시러 갑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초조해하지요.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고지고대로 지적하면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으니 상대방의 투정을 끄덕이면서 듣습니다. 사람들을 험담하는 동료에게 넌더리가 나면서도 끄덕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게 그건 좀 심하다라며 동조하는 말까지 합니다. 상대방은 공감받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인 것만 같아서 싫어집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지면 상대방이 바라는 모습대로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져서 결국에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욕구의 정체.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 즉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아 이미지를 자신의 천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아 이미지는 타인이 느낀 이미지에 맞게 만들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넌 예민한 성격이구나. 왜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어 좀 더 너그럽게 행동하렴. 이와 같은 말을 부모에게 들으면 예민한 성격, 사소한 것까지 마음 쓰는 성격이라는 자아 이미지가 생깁니다.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착한 성격이라는 자아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듯 우리는 원래부터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나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호감이 가는 자아 이미지를 만들고자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이미지를 심어주려다 보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욕구 이면에 잠재된 무시불안. 인정욕구는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활성화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채워지지 못한 욕구가 사람을 부추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심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상처받는 일도 생기니 되도록 거리를 둡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지나칠 정도로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무시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시불안이란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얕보이지는 않을지, 가볍게 보이지는 않을지 불안해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해주면 이를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태도가 거만해서 짜증난다라고 느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잠재된 심리를 무시불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삐뚤어진 인정욕구라고 할 수 있지요. 무시불안이 강한 사람의 눈에는 친절한 태도조차도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50대까지의 남녀 의식조사에서는 상대방에게 얕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무시불안에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연령에 상관없이 삐뚤어진 인정욕구에 휘둘리는 사람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불만이 많고 자신감이 없으며 무시불안이 강한 사람일수록 거만한 태도에 과민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언짢아 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무시불안 때문에 자신을 얕보고 있다며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핑계를 댄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서툰 게 당연하다. 오랜만이라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실패했을 때 상처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요즘 바빠서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얼마나 공부하지 않았는지를 은근슬쩍 말하거나 얼마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를 강조합니다. 변명을 하면서 시험에 떨어져도 면죄부를 받지요. 바로 이런 효과를 의도해서 하는 게 바로 셀프 핸디캐핑입니다. 이것은 자기제시의 일종입니다. 자기제시란 타인에게 특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조정해서 전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상관리라고도 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 모든 게 인정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셀프 핸디캐핑은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미리 강조하거나 실제로 핑계를 만들어서 실패에 따른 평가절하나 이미지 악화를 예방하려는 자기제시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는 인정욕구가 좌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인정욕구가 충족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다시 불안해집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즐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정욕구를 현명하게 다루는 법. 나를 지키며 배려하기. 우울한 일이 있어 시끄럽게 떠들 기분이 아닌데도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남들 앞에서는 억지로 밝게 행동한다. 이러한 인정욕구의 행동 유형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시겠지요. 우울한 일이 있어도 억지로 밝게 행동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음 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부담 느낄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 유형은 모두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즉 인정욕구에서 비롯된 심리입니다. 동료들과 헤어지고 혼자가 되면 왠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피곤이 물밀 듯 밀려오지요. 그럴 때면 내가 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야 하는 법인데 타인을 배려해야 할 때가 있어서 피곤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는 누구나 주변의 반응을 살피면서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누구나 주변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각자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주변의 반응을 살핍니다.
방금 내가 실수한 건 아니겠지. 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면 신경이 쓰입니다. 기분 상하게 했나? 상처받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주변의 분위기를 자꾸만 살피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지루해하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을 억눌러 온 탓에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이 이도저도 아닌 조언을 받은 결과 그전까지는 배려심 많던 사람이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느라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들으면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내뱉고 부담스러울 때는 단칼에 거절하는 등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게 좋지만 이 사례처럼 자칫 잘못하면 극에서 극으로 치닫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욕구를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욕구가 주는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정욕구 덕분에 악착같이 노력해서 업무 능력이 향상되거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쌓는 점은 인정욕구의 좋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무리한 탓에 마음이 피폐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잠시라도 좋으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평소 모습을 돌아보고 힘에 부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 듯하다면 인정욕구 사용법을 조금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스트레스 대처를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대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유용한 것이 기분을 전환하는 정동발산형 스트레스 대처입니다. 설령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스트레스 대처가 잘 되면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은 낮습니다.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취미활동에 시간을 쏟거나 기분 전환을 하는 등 평소 스트레스 대처에 신경 씁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평소보다 더 의식해서 스트레스 대처를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거 없는 예측은 금물. 시대가 시대인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현실적인 자아상은 근사하고 유능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자신의 이미지에 금이 가지 않도록 환상적 전능감에 필사적으로 집착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일에는 애써 도전하지 않고 못 본 척하며 허세를 부립니다. 인정욕구가 강한 나머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인정과 칭찬을 요구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심리가 강하면 상처받으려는 순간 피해의식이 발동되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이는 동물의 일반적인 방어 본능인데 자신감이 없고 불안감이 심해지면 이런 반응이 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사소한 말이나 태도에 과민 반응합니다. 상대방이 악의 없이 던진 말에도 날 바보로 아는 건가라며 과민 반응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눈치 못 챘을 뿐인데도 무시당했네라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자신이 완전히 부정당한 것처럼 욱하는 이유는 자기애적 상처로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환상적 전능감이 상실되어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평가나 칭찬을 받지 못할 때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공격성이 폭발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아무런 악의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인데도 마치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마구 화를 냅니다. 이는 너무나도 강렬한 자기애가 저하된 자신감과 융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들 내 뜻에 따라주겠지, 모두 나에게 잘 대해주겠지라는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하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좋게 평가해주지 않는다, 미리 준비해놓지 않는다라며 터무니없는 앙심을 품는 경우도 주변 사람을 향한 자기중심적이며 의존적인 기대감이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능력 부족인데도 나를 좋게 평가해주지 않는 타인의 탓, 미리 준비해 놓지 않는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면 환상적 전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 자기애적 상처를 받을 듯하면 우울해지는 유형도 있습니다. 책임감이 부족하며 타인이나 조직을 탓하는 유형으로 신형 우울증이나 현대형 우울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상대방의 사소한 한마디에 상처받으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자신이 받은 피해를 하소연합니다. 우울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울하다며 특별한 대접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울입니다. 불안의 중심에는 상대방의 시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는 누구나 신경 쓰이는 법입니다.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로 평가받으면 자신감이 높아지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오면 자신감은 무너지고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질렸을까봐 일부러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실증을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해서 더는 부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과하게 신경 쓴 나머지 스스로 기회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언동을 억측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힘들게 쌓아 올린 관계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정욕구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두고 인정욕구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솔한 인간관계 만들기. 인정욕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절친한 사람과 진솔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욕구는 서로 솔직하게 속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주면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를 거짓없이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내기가 무섭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른바 자기 제시를 둘러싼 갈등이지요. 인간관계에 서툴거나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면 과감히 자기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기 제시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기 제시를 억제하는 요인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3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현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져서 상처를 주거나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두터운 상호이해에 대한 부정적 감정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과대시하고 상호이해를 비관적으로 보는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불안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 줄지 잘 모르겠다. 쓸데없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무시할 것 같다와 같이 상대방의 반응에 불안해하는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 줄 만큼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 제시를 하려면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모에 이끌려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용기 내어 깊은 대화를 하게 되자 하나씩 보이는 서로의 또 다른 모습에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깨끗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맞지 않는 것을 알았으니 다시 거리를 두면 그만이지요. 특히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얼마 못 가 괴로워질 뿐입니다.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찍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은 다양한 반응을 경험하고 자신을 적당히 드러내는 동시에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앞으로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할지 조정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크게 상처받고 타인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어울리는 정도가 달라. 어차피 모든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유기불안을 극복하려면 과감히 자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용기 내어 자신을 보여주면 왜 자신감이 붙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누구나 마음속 유기불안을 안고 사는 동시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음을 열면 이를 호의적으로 느낀 상대방도 호감을 가지고 자기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제시를 하면 서로의 유기불안이 해소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제시가 상대방의 호감을 끌어낸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심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호감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상대에게는 솔직하게 자신을 내보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제시는 호의나 신뢰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자기 제시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마음을 열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냐며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거나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는 들어줄 수 없다며 퇴짜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었는데도 얕보거나 비웃으며 멀리하는 상대방은 애초에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겠지요. 이 사실을 일찍 안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고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유지하면 될 일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기.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것 같으면 온갖 방법을 써서 이해받고자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이해받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르면 쉽게 이해받기 힘든 법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나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훌훌 털어보세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일수록 무엇이든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나와 맞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 상대도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며 깨끗이 받아들이면 상대방의 반응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떠는 일도 없어집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면 과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관계에서 멈추면 됩니다. 실제로 마음을 연 사람을 비웃거나 차갑게 내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용감하게 자신을 보여주면 상대방과 가까워져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모두에게 사랑받고자 애쓰는 사람은 미움받지 않도록 자신을 억누르고 상대방에게 신경 써가며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므로 대래 관계가 멀어져 결국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고자 하면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역설적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 것.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깨끗하게 받아들일 것. 이 두 가지가 허물없는 관계를 만드는 포인트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 그 자체를 보기. 필요 이상으로 남을 의식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만 정작 상대방 자체는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한테 호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없네. 내 인상이 나쁘지는 않겠지. 이처럼 상대방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신경 쓰는 것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기운 없어 하거나 우울해해도 걱정하기는커녕 평소와 달라진 점을 눈치채지도 못하지요. 상사를 볼 때도 자신이 상대방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만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관심이 있는 듯 하면서도 결국 관심이 있는 것은 상대방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일 뿐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만 신경 쓸 뿐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 컨디션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애초에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신은 상대방을 신경 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작 신경 쓰는 것은 상대방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뿐이며
상대방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갇힌 시선을 타인에게 열지 않는 이상 상대방과 가까워지는 것도 신뢰 관계를 쌓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인정 욕구를 채우고 싶다면 타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주자고 다짐하기. 사람의 욕구는 다양하며 그 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인정욕구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와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으며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욕이나 신분 상승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인맥 형성을 위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는 사람의 기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진하게 남을 믿었다가 큰 코 다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쓸데없이 긴장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의 기분을 모릅니다. 늘 모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남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의 기분을 모릅니다. 이러한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가 여러 가지 마찰을 낳습니다. 자신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일인데 상대방은 되레 불쾌해하거나 앙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상대방은 왜 그런 것에 집착하냐며 실증이나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괴로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힘든데도 아등바등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몰라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상대방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이해하며 살아가려면 자신을 용기 내어 보여줘야 합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허울 좋은 이야기만 하면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는 발전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 속마음을 터놓고 타인을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 신경 쓰다 보면 과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게 되겠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쌓으려면 우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줬다, 인정해줬다라고 느끼면 상대방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이나 욕구 불만을 해소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불안이나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자세로 타인을 이해하면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인정 욕구에 휘둘리고 자각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 욕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똑똑하게 다룰 수 있다면 인정 욕구를 원동력으로 삼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